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식책에는 절대 없는 주식 매매 기술 거래량의 비밀 2편입니다. 사실 지난주죠. 거래량의 비밀 1편을 사실 큰 기대 없이 올렸는데 한 주간의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350회가 됐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고, 그래서 거래량의 비밀이 2편도 좀 잘 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신다. 이런 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원고만 한 6시간 쓴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꼭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거래량의 비밀 1편을 핵심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은 주가의 에너지고 일정 간격으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한다. 거래량도 그렇고 캔들도 그렇고 이게 에너지는 항상 수축과 팽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줄어났다. 캔들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제가 시장의 관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시장의 관심이 늘어나는 거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시장의 관심이 줄어든다. 결국 소외된다는 의미입니다. 관심거리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매매를 많이 하시는 중소형주, 뭐 천억 미만, 시총 천억 미만의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장에서 소외되었을 때 평균 뭐 3에서 6만 주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10만 주 미만이 굉장히 대부분인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장대 양봉 플러스 이제 장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시장 주가가 변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점이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저점이 낮아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안 되고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요 정도가 거래량의 비밀 1편. 아마 보셨던 분들은 뭐 다시 생각하시면 되고, 안 보셨던 분들은 한번 되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방송이 업로드 돼 있으니까. 자, 그럼 거래량의 비밀 2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의 비밀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거래량은 주가 사이클에서 보면 크게 감소, 횡보, 증가를 반복한다. 아까 좀 전에 수축과 팽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결국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게 거래량의 패턴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래량 그래프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차트 보면 밑에 있죠. 거래량 일반적으로 HDS에 보면, 자, 거래량이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횡보를 합니다. 거래량이 증가를 합니다. 다시 거래량이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횡보를 합니다.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사이클을 크게 보면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소할 때 주가가 하락하고, 횡보할 때 주가가 정체되어 있고, 거래량이 증가할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다운을 계속 하잖아요. 그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안정적이면 주가도 큰 변동이 없고, 거래량이 불안정하면 주가 변동성도 커진다. 이걸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 자, 이게 거래량이 거의 뭐 큰 변화가 없죠. 약간만 차이가 있고, 이렇게 거래량이 안정적이면요, 주가도 안정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래량 또 오른쪽에 뜬 거 보면 거래량이 막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거래량이 불안정적이면요, 주가도 불안정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그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NH투자증권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실전 사례들을 조금씩 보여드릴 텐데, 대부분의 그게 이제 그거예요. 제가 가급적이면 저희 추천 종목 안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 그거 따로 설명드리고, 자, 거래량의 감소 횡보 증가입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이 부분 거래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됐죠. 또 이번엔 거래량이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거래량은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다시 거래량이 감소를 했고요.
거래량이 횡보라고요.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이제 이런 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주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NH투자증권의 월봉 차트인데요. 자, 그럼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이제 거래량이 규칙적일 경우 자 보세요. 밑에 자 거의 이 노란 박스 안에 거래량이 다 들어옵니다. 결국 뭐 이 노란 박스를 비껴나는 게 몇 개 없죠. 한 5개 정도 보이시죠? 그럴 때 주가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노란 박스 안에 대부분 들어오죠. 그러니까 주가가 거의 진폭이 일정하다,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거래량이 불규칙할 경우입니다. 자, 밑에 거래량에는 빨간 박스 바깥에 막 삐죽삐죽 나온 게 엄청 많죠. 거래량이. 그럼 주가도 한번 보시죠. 주가도 이 빨간 박스 안에 밑으로 막 계속 들락날락하죠. 결국 거래량이 일정하면 주가도 큰 변동이 없고 거래량이 불규칙적이면 주가도 불규칙적이란 말씀을 앞에 말씀드린 걸 제가 지금 이제 차트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거. 자, 거래량에는 최저 거래량 지점과 최고 거래량 지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사려 그럴 때 거래량이 적은 지점이 어디고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데가 어딘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의 주가 상황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종목을 선택하시면 고점이 어디고 저점이 어디냐 거기만 보는 거죠. 아 이게 예전까지 10,000원 갔는데 지금 2,000원이다. 아 싸다. 아 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래량을 뭐 보셔야 돼요. 거래량과 제가 말씀드리죠. 거래량과 캔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고. 거래량이 최저점일 때는 주가가 어떻고 거래량이 최고일 때는 어떻다. 왜냐? 최고 거래량과 최저 거래량 지점은 주가 변동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 때문에 여러분 항상 종목을 여러분이 보시려면 최저 거래량 지점과 최고 거래량 지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게 책에 잘 없어요. 주식 책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지금 보이는 거 감소행보 증가 거래량이 요건 앞서 페이지에서 보셨잖아요.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여기 노란 원이 이제 원이 올라간 거 여기가 뭐예요? 최고 거래량 지점입니다. 보통 상승 초기 저 횡보 앞서 이제 횡보 구간에 있을 때 그 상승 초기 거래량이 1.5배 정도가 되면 최고 거래량으로 터져요. 왜 여기를 해야 되느냐? 아까 거래량이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근데 그렇게 오르다가 최고 거래량이 빵 하고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왜 거래량이 많냐? 세력이 이탈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요. 세력이 이탈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가가 빠지겠죠. 그래서 감소 횡보 증가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보세요. 자, 여기 또 원이 하나 올라갔죠. 여기가 바로 최저 거래량 지점입니다. 최저 거래량은 일반적으로 이제 급등주일 경우는 최고 거래량의 고점, 거래량 고점의 10분의 1 수준까지 이제 최저 거래량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 전 횡보 시의 거래량 이 두 가지 정도가 최저 거래량 지점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설명드리면 급등주가 막 급등을 했으니까 거래량이 막 엄청 올라가잖아요. 막 수백만 주가 막 돌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주가가 빠지잖아요. 주가가 빠질 때 어디가 저점이냐. 여러분 막 빠졌으니까 좀 50% 됐으면 들어가고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최고로 터졌을 때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쯤 갔을 때 대부분 이제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한 뭐 3만 원 올랐어요. 근데 만 원 떨어졌으니까 그럼 2만 원 된 거죠. 그럼 많이 됐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반등을 기대하면서 최고로 올라갔을 때 거래량의 10분의 1 수준으로 왔을 때까지 기다리시란 말이에요. 물론 기다리기 전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버리세요. 그 종목을. 어차피 주식시장은 계속 열립니다. 항상 어떤 원칙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손실의 폭을 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이 어떻게 해야 난다? 손실을 없어지는 지점부터 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지점을 잡으시면 수익이 납니다.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지점을 정확히 잡으시면 수익이 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왜 그런지.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얘가 샜는데 어떤 그 급등 그 거래량 급등한 가격의 그 거래량 고점의 10분의 1 수준, 그리고 아니면 그 지금 급등하기 전에 횡보시의 거래량 있잖아요. 거기에 거래량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빨리 진행해야겠네요. 벌써 10분이 지나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한번 차트에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노란색 찜은 뭐야? 최저 거래량 지점이죠. 주가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최고 거래량 지점이네요. 이게 터졌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빠지죠. 지금 뒤에 보시면 다시 최저 거래량 지점이면 주가가 됩니다. 또 주가가 횡보하죠. 또 그리고 최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럼 이 지점부터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다시 올라가죠. 또 최저 거래량 지점이에요. 그럼 주가가 다시 횡보합니다. 그리고 이젠 주가 상승 시의 거래량 패턴, 주가 상승할 땐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 한번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게 좋습니다. 상승하다 갑자기 거래량이 빡 하고 터지게 되면 세력이 이탈의 조정이 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계속 점진적으로 사줘야 돼요. 근데 누가 갑자기 거래가 팍 늘어서 빵 장대목이 났어요. 고점에서 특히. 그럼 세력이 팔고 나간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었다는 건 여태까지 주가를 끌고 왔던 사람들이 이탈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시죠. 점진적인 거래량 상승. 요런 게 좋은 거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 전일 대비 40% 정도가 이게 40%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얼추 봐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아서 뭐 50%, 60%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핵심은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거래량은 양호하다. 왜냐면 세력이 이탈했을 확률이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력이 미이탈 확률이 높다. 근데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을 해야 돼요. 저기 밤색 보이시죠? 갑자기 그래. 이러면 세력이 빠져나갔을 확률이 높다고요. 저 밤색 거래량에서. 그래서 전일 대비 100% 넘는 거래량 증가는 조정 신호다. 거래량은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에너지가 팍팍 튀었어요. 계속 에너지가 막 흔히 이제 속된 말 이빠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올 수밖에. 힘 한 번 쫙 썼는데 에너지 뿜었는데 쉬었다 가야죠. 에너지 다 축적했다 가야죠. 쫙쫙 못 가잖아요. 그죠?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해성 DS 차트인데요. 자, 거래량이 횡보라고 있습니다. 최저 거래량 지점이죠. 근데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늘고 있죠.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교과서적인 거죠. 그러다 이제 거래량의 고점이 급증이 됐죠. 그럼 이제 뭔가 뒤에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가가 조정 시의 거래량 패턴입니다. 주가 조정 시에는 저점이 유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상승을 했어요. 근데 조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가가 일정 부분 오르면 항상 팔고 싶은 사람이 나와요. 이따 내가 사람의 네이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조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 10% 오를 거면 난 그 중에 2% 올라도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4% 올랐을 때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6% 올랐을 때 파는 사람이 점점 나오잖아요. 주가가 오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저점이 유지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주식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 근데 저점이 유지되며 거래량이 줄다가 다시 상승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었다가 다시 늘지 않거나 저점이 낮아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들면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팍 늘었다가 줄는 건 맞아요. 왜 줄어야 돼요? 거래량이 이탈한 사람이 적어야 되니까 한번 이거 보시죠. 자, 추가 상승 가능한 조정이다. 보세요. 밤색에서 이제 급등이 됐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점점점 줄어요. 점점점 준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팔 수 있는 큰 거래량이 터져서 상승 많이 했을 때 수익이 난 사람들이 점점 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거래량이 늘면 주가가 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었다가 늘어나는 거래량 증가는 양호하고요. 특히 이제 조정 기간 요런 이제 여기 눌림목이잖아요. 그 눌림목 기간이 짧을수록 추가 상승의 폭이 큽니다. 근데 하락 가능한 조정은 뭐냐? 장대 거래량이 나온 뒤에 거래량이 그냥 쭉쭉쭉쭉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이제 고점 부근에서 나오면 그 가격대가 부담스러워서 사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지 않는 거래량 증가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서 하시죠. 이제 제가 엑시콘인데요. 주가가 점점 빠지고 있네요. 그죠? 자, 거래량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래량이 횡보하고 있죠, 지금. 이 다음에 차트는 어떻게 될까요? 짜잔. 예, 주가가 올랐는데 거래량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거래량이 상승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U자형의 거래량이 그 주가가 상승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엑시콘 또 한번 보시죠. 거래량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장대 거래량이 나왔네요. 여기 오른쪽에. 그죠? 예, 여기 장대 거래량 급증이 됐고 한번 보시죠. 그럼 그 다음에 떨어졌네요. 왜 그랬을까요? 거래량이 계속 하락했네요. 거래량이 늘지 않았잖아요. 거래량 급증 전과 후를 보면 거래량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하락하네. 왜 그럴까요? 거래량이 급증한 그 시점에 그 가격대에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결국 하락하게 된다. 이번엔 주가 하락 시의 거래량 패턴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 하락은요, 여러분 항상 잘못 생각하시는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 나뉩니다. 항상 하락하는 주식은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겪은 다음에 올라가요. 그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특히 주가가 바닥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가격 조정 기간 이상의 기간 조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 기간이 한 달이 걸렸다면 기간 조정 기간도 한 달이 걸리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가격 조정은 손실을 본 단기 투자자가 급격히 이탈해서 가격 변동이 커요. 단타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막 팔고 나가니까 주가가 급박하게 떨어진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기간 조정 기간에는요, 손실을 본 장기 투자자가 서서히 이탈해서 가격 변동이 적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가격이 막 떨어지죠. 45도 각도로. 이걸 가격 조정 기간이에요. 이때는 단타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거예요. 손실, 4%, 5%, 7%, 이런 사람들이, 먹은 사람들이, 아니, 이제 손실 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 구간, 횡보하는 구간이죠. 흔히 이제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 항상 하락은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꼭 겪는다는 거. 종목마다 길이는 틀리지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가격 조정 끝났을 때 들어가시지 말라고요. 반등 기다리면서. V자 반등을 기억하신다고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린데, 그런 것보다 이런 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V자 반등이 100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5 정도뿐이 안 되고요. 가격 조정 걷고 기간 조정 갖는 게 95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주가 하락 시의 거래량 패턴을 한번 보시죠. 주가가 하락할 때는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다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있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결국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주가 하락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줄었다 늘었다 하면 계속 하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락하다가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게 뭔 얘기예요? 거래량은 파는 사람과 일단 하락을 하면 누가 하락을 한다는 하락했을 때 거래량은 뭔 얘기죠? 파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하락하다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럼 파는 사람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하면 그게 지금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죠. 하락 시 점진적인 거래량 감소가 이게 이상적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횡보를 하겠죠. 이거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이전의 거래량만큼 감소했을 때 바닥이 만들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급등, 이거 아까 했던 얘기네요. 급등주일수록 상승 초기 거래량이 10분의 수준 거래량이 줄었을 때 단기 바닥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근데 이렇게 횡보하다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다시 거래량이 늘어야겠죠. 자, 거래량이 하락했어요. 그죠? 그럼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거래량이 하락했어요. 주가도 하락했다. 이게 주가 하락의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전 사례, 오늘 공부한 거 갖고 실전 사례 분석을 이제 NH투자증권, 이제 오늘 날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NH투자증권은 우리가 왜 샀다? 4월 추천주인데, 코스닥의 지수를 샀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2300,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연봉 차트 보면서 수렴형이고 올해 뚫을 거다, 2300 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 오늘부터 2300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수를 살까 뭘 살까 하다가 이제 증권주가 최대 수혜주니까 제가 NH투자증권을 4월에 추천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사면서 지수를 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은 뭘 샀어요? ETF를 샀잖아요. 제가 추천주로. 그죠? 샀다는 게 진짜 샀다는 게 아니라 이제 추천을 했다는 거고. 예.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마침 이제 오늘 이게 지금 제가 추천한 이후로 한 15%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거래량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죠? 장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죠? 거래량이 급증했죠? 거래량 급증은 주가 변곡점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감소했어요. 근데 주가는 이제 빠졌죠? 근데 요 원 부분에서 제가 아마 추천드렸을 거예요. 4월 추천주로. 거래량이 횡보했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지점에서 말씀드렸는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결국 근데 주가가 오르려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급증해야 되죠. 급증했어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보세요. 거래량 급증 또 했죠. 앞에 거래량 급증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까지 그 3일, 4일 동안, 5일 동안, 이제 3일 동안 거래량이 이제 거래량 급증, 최대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이 제가 녹음한 날이 지금 거의 이제 수요일이니까, 목금엔 주가가 또 쭉쭉 가겠어요? 아니죠. 이제 나머지 목금은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앞으로 에너지 주행이 더 가려면 어떻게 돼요? 조정을 하되 저점이 낮아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저점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조금 나와야겠죠. 조정일 때의 거래량은 이탈자잖아요. 지금 NH투자증권 보시면은 5일 올랐잖아요. 그러면 수익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팔겠죠, 막. 그죠? 사실 오늘 거의 그 윗꼬리도 거의 보면 차익을 실현하고 나간 사람들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줄어야겠죠. 그죠? 근데 거래량이 그러다 다시 늘어야 가는 거죠. U자형으로. 자, 사람인 HR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설명드릴 게 많은데. 자, 거래량 급증을 이제 장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상승의 신호를 했습니다. 장대 양봉까지 나왔죠. 관심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가는 횡보했는데 어, 거래량 횡보했는데 주가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죠. 그죠? 제가 요 지점에서 이제 3월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고 다시 장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와버렸어요. 결국 뭔 얘기예요? 판사임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주가는 좀 밀렸다가 다시 또 짧은 횡보 후에 횡보하다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제 주가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 올라가는데 사실 보면 지금은 한
4월 내내 사람이 내치는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상승을 거의 3월에 한 거고 4월은 박스권이다. 그럼 여기서 사람이 내치하는 횡보니까 주가가 가려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늘어나야겠죠. 그리고 저점이 낮아지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갈 확률이 높다고 봐요. 왜냐?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급히 만드느라고 그 표를 못 넣었는데, 그 종목별 수급 차트를 보세요. 기관, 외국인, 개인이 그 매수한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쌍끌이 수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인 HR이 물론 이것도 수익권이죠. 저희의 최선호주라는 거 한번 보시죠. 뭐 방송에서 뭐 이제 대선주가 끝났다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 일자리는 대선 후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수급표를 보시면 지금 몇십일째 사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알고 보면 실적이 엄청 좋은, 엄청 서프라이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눌림목으로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거래량 증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원샷이 한마디,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주가는요, 꿈을 먹으면서 올라갑니다. 회사가 좋아질 거라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무슨 신사업을 해서 회사가 좋아질 것 같다. 뭐 미국을 진출한다. 그럼 봐서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뭐 중국을 진출한다. 그럼 움직이잖아요. 그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주가는. 주식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회사가 실적이 나쁜 회사보다 더 나빠요. 주식 관점에서는. 실적이 나빠도 꿈이 있으면 주가가 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테마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회사가 실적이 나쁜 회사보다 더 나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꿈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을 때가 있어요. 그 회사 갖고 있는 꿈이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 비로소 주가는 꿈을 먹으면서 막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오늘도 방송이 길어졌는데요. 자, 5월 1일 방송입니다. 주간 증시 체크고요. 제가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거의 뭐 시간이 28분까지 갔네요. 다음부터 좀 더 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